30년 절친이 제 딸의 결혼을 망치려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질투였습니다. 선영과 저는 20살에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일이 끝나면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시장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언젠가 우리도 편하게 살자고 웃던 사이였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들도 비슷한 나이로 자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서로의 집에 쌀이 떨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선영을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 집 형편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전셋집에서 벗어나 아파트를 샀고 딸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선영은 늘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결국 잘 되는구나. 네 딸까지 잘 되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저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선영에게 알렸고 선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 할 때마다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선영의 핸드폰에 뜬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결혼이 깨졌으면 좋겠어. 너무 순탄하게 가는 거 꼴 보기 싫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가족처럼 대해온 친구가 속으로는 제 행복을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설마 이 질투가 제 딸의 결혼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선영은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너무 축하해. 내 일처럼 설렌다. 너희 딸은 정말 복도 많아. 하지만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예비시댁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잠시 미루고 싶습니다. 이유를 묻자 머뭇거리던 예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숨겨진 빚이 많고 곧 사업이 무너질 거라는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예비시댁에서 들려준 통화 녹음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듣다시피 한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빚이 많아서 곧 큰일 날 겁니다. 지금이라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하필 선영이었을까요? 왜 가장 친한 친구가 제 딸의 결혼까지 망치려 한 걸까요? 저는 직접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선영은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를 의심하다니 네가 이럴 줄 몰랐어. 하지만 통화 녹음을 들려주자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선영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속에 숨겨둔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네가 너무 부러웠어. 선영의 남편은 오랫동안 직장을 전전했고 아들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습니다. 반면 우리 집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제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본 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너희 집만 계속 잘 되는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미칠 것 같았어. 그리고 결국 딸의 결혼이 깨지면 제 마음도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너도 나처럼 절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기보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우정이 축하와 응원이 아니라 오랜 질투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다행히 예비시댁은 모든 진실을 알고 결혼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굳건하신 걸 보니 더 믿음이 갑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퍼뜨린 소문은 너무 컸습니다. 딸의 결혼이 한때 흔들렸고 저희 가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저는 선영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를 들은 판사는 선영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명백한 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법정에서 흐느끼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몇 달 뒤 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부 입장 순간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축하해 줄 것 같았던 선영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 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오래된 사진을 보면 마음 한쪽이 저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박수를 크게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행복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누가 내 곁에 있는지보다 누가 내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